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그 개념 설명 마쳤고요. 개념서 중심의 강의였었고, 오늘은 센수학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이 꼭 센수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기 유형별 문제집에서 내가 여기서 다룬 문제들은 반드시 찾을 수 있다. 꼭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드러났다가 지금 내가 뭐 예를 들어 RPM을 풀고 있는데 RPM의 이런 문항은 센수학에 있었던 그 내용하고 똑같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아들으라고 문제집에 예시본을 하나 잡은 것 뿐입니다. 자, 볼 유형이 많으니까 졸지 말고 제발 하나하나 짚어나가 봅시다. 일단 뭐로 할까요? 얘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네. 또 이제 로그 초반부에 해당하는 시그니처 문항입니다. 로그가 정의 되도록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 로그의 진수와 밑부분이 복잡한 함수식으로 되어 있고, 문자가 등장하는 함수식으로 되어 있고, 정의 되도록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정의 되도록. 또는 말고 또 무슨 표현이 있더라? 존재하도록. 존재하도록, 정의 되도록. 이런 말 나오면 진수 조건하고 밑 조건 이야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진수 조건하고 밑 조건이구나. 그러면 일단은 밑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밑 조건은 뭐였었냐면 저 밑에 해당하는 아이가 0보다 크되 1이 아니다 였어요. 또는 0에서 1 사이 또는 1보다 크다는데 그 찾으라는 애가 이제 정수이거나 정수의 개수이거나 이런 종류면 아니다를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양수이면서 1은 아니다. 그러니까 밑 조건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진수 조건이었어요. 진수 조건. 그래서 진수에 있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a가 0보다 크다. 인데 일단은 막무가내로 내가 이제 배운 그대로니까 밑 조건은 이러하다, 진수 조건 이러하다고 딱 쓰는데, 여기 같은 경우 a의 조건으로 깔끔하게 나옵니다. a는 2보다 크고, 그리고 a는 3이 아니다. 2보다 큰데 3이 아니다. 정도인데요. 얘를 보면은 지금 x제곱에 대한 2차 부등식이고 그 사이에 또 a가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우리가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즉 고등수학 상하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이제부터 수 1에 나오는 모든 단원의 문제 유형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막혀버리면 다시 돌아가서 배워가지고 오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이런 걸로 이제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이 부등식, 2차 부등식을 풀어라가 아니고요. 풀어라가 아니고, 저기 보면 우리가 놓친 말 하나가 있죠. 뭐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걸 여기다 연결시켜야죠.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러한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호야, 뭐가 떠올라야 돼? 2차 함수가 떠올라야지. 그래. 그럼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뭘 써야 되겠다? 판별식을 써야겠다. 그렇죠. 근데 그 판별식도 머릿속으로는 2차적인 판단이어야 돼. 그냥 직결적으로 판별식이 아니고, 이렇게 x축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가 x축 인 0보다 언제나 위에 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의 조건이 판별식이 0보다 작다인 거죠. 알겠어요? 어떤 2차 함수가 x축 위로 떠 있어야 된다. 그게 이 뜻이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때 이 조건을 식으로 나타내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다.
라고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8a가 0보다 작다. 그래서 a는 0에서 8 사이다. 그러니까 이 조건과 저기 있는 조건의 교집합을 구해서 a의 개수를 세시면 됩니다. 2보다 큰 정수인데 2 안 들어가. 근데 3도 정수인데 3 안 들어가. 그러면 4, 5, 6, 7까지겠네요. 8도 안 들어가니까. 4개 정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의 성질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연산이죠. 연산. 로그의 연산 법칙 중에 맞는 것, 맞지 않는 것.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로그 계산을 하면서. 그런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들 또는 확인하는 문제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갑시다. 그냥 쭉 구경을 좀 하면서 갈게요. 이거 이제 연산 법칙들 보는 거니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보면은 난이도 하이기도 하고 걱정도 없는 게 여기 12, 12, 12 밑 통일되어 있는 거 보이죠? 밑이 통일되어 있으면 그냥 즉시 연산 가능인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봐봐요. 이런 거는 괜히 분리해 놓은 거야. 정호야, 그지? 이 로그 2가 밑이잖아요. 2가 밑이고, 이게 2가 밑이고, 2가 밑이고, 2가 밑이야. 그러면 이런 밑이 통일된 로그들의 더하기는, 로그는 하나만 쓰고, 로그 2 하나만 쓰고, 진수들의 곱이다라는 거예요. 진수들의 곱이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익숙치 않겠지만 우리가 수열 정도를 하고 나면 이런 유형은 그냥 뻔히 눈에 보이는 유형인데 뭐냐면 점점점으로 연결돼서 뭔가 패턴을 가진 애들이 줄줄이 더해지거나 줄줄이 곱해지고 있다. 그걸 다 계산하라고 시킬 리가 없잖아. 그냥 지워진다는 뜻이에요. 얘네 이제 곱해보면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그러면서 얘네들이 쫙 곱해지면 분모분자 이러면서 지워져요. 약분이 돼요. 그런 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 형태 자체가 그 내용을 함유하고 있는 거지. 이게 경험이 쌓이면 바로바로 그냥 몇 초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이것도 뻔한 거예요. 이거 뻔한 거. 밑을 통일시켜 놓고 왜 분리를 해놔? 이거 다 곱하라는 소리지. 그럼 양의 약수를 다 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하면 우리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에서 배웠었던 모든 양의 약수의 곱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야. 모든 양의 약수의 곱. 당연히 기억을 못 하겠죠. 이제 했었다는 사실만 알고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환기하는 겁니다. 양의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의 합, 양의 약수의 곱. 나 이 세 가지 분명히 설명했어요. 영상 어딘가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밑이 통일된 애들은 크게 부담감이 없다. 그러니까 그 부담감 없음에 부담을 주려고 뭘 들고 오느냐. 이런 거를 들고 오는 거예요. 이런 걸. 뭐? 중학도형. 중학도형. 이건 좀 가까운 애인데 중3. 너희로부터 이제 많이 멀어지지 않았어요. 삼각형이 딱 등장을 하고 이렇게 찍 가른 다음에 점점 2개 박아 놓는 거 내지는 뭐 이렇게 하고 XX 쓰기도 하고 AA라고도 쓰기도 해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지? 이 선을 뭐라고 부르지? 어디? 우리 중학교 실력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 선에 정확한 용어와 명칭이 있어요. 닥쳐. 아니야. 각의 이등분선 매우 좋았어. 매우 좋았는데 거의 맞췄어. 안타깝게 틀렸어. 각의 이등분선. 포괄하는 내용이니까 정답인가? 좋아. 정답 인정. 근데 구체적인 답안. 각의 이등분선에 2개가 있어요. 그렇지. 바깥쪽, 안쪽. 그걸 한자로 바꿔. 그렇지. 안쪽 각의 이등분선,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 요렇게 연장해가지고 요 바깥에 있으면 이렇게 나누면 이게 외각의 이등분선. 정확한 용어를 가진 애예요. 그러니까 내각의 이등분선이 등장했다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가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되게 반사적으로 하던 행동이 있어요. 뭐지? 그렇지. 얘 대 얘는 얘 대 얘와 같다. 이런 비례식 정어 멀뚱멀뚱. 아니야? 혹시 기억하고 있어? 얘 대 얘는 얘 대 얘이다. 이렇게 하는 비례식. 거기까지 기억하면 돼. 이거는 고3 때까지 계속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과 선택을 한 사람들은 기하에 가면 내각의 이등분선이 가지는 의미가 이제 한 가지 더 늘어요. 예. 내심. 예, 내심 찾는 요 선상 어딘가에 내저번의 중심이 존재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제 하나 바라봐야 되고, 여기는 이제 중학도랑 섞어서 로그 문제로 내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로그로 달렸으니까 그 로그의 연산이 이루어지겠지. 그런 식. 직접 풀어보는 거는 여러분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참 많이 푼 문제죠. 지수에서도 등장, 로그에서도 등장, 그리고 앞으로도 주구장창 등장할 거예요. 세변의 길이 ABC에 대하여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가? 어떤 삼각형인가? 사실은 어떤 삼각형인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많지 않아. 그렇잖아. 그냥 삼각형이요라는 대답은 없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큰 대답은 4개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오지선다가 안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B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또는 A equal B인 이등변 삼각형, B equal C인 이등변 삼각형,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요 ABC의 관계식 얻어내면 되는 거니까. 잘 모르겠으면 대충 직각삼각형. 그게 피타고라스 정리 얻어지는 게 독특한 거잖아. 농담이야 또. 그러지 말고. 풀어야지 이놈들아. 이제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장을 하면 로그 2, 로그 3. 로그 2, 로그 3. 그러면 얘네들끼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연산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 여기도 로그 2의 x, 로그 3의 x, 로그 4의 x, 이렇게 밑이 다른 로그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는 로그 A의 2가 5인데 이놈은 로그 B의 8이야. 밑이 A와 B로 바뀌었는데 이놈은 A가 미친 로그의 어떤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한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밑변환 공식인데요. 밑변환 공식 말고도 그 밑에 아류작들이 있잖아. 아류의 성질들. 그 성질들을 내가 어떻게 동원해서 밑을 통일시켜서 얘네를 계산해야겠다 라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시나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게 시킬게요. 왜냐면 이게 어찌 보면은 거듭제곱근의 연산 또는 지수법칙에 의한 연산, 그리고 로그 법칙에 의한 연산, 얘네들이 다 연산이라서, 연산은 누가 하는 거 보여줘 봤자야. 내가 막 이거 날아다니면서 하는 거 보여주면 니네가 느냐? 안 늘어. 스키 선수가 스키 잘 타는 거 보면 느냐?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해봐야 되는 영역이 있다. 그게 연산 파트니까 연산은 딱히 답을 풀어서 보여주지 않을게요. 아이디어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또 다른 기본꼴 중에 하나죠. 지금 잘 안 보일 텐데 크게 쓰면 9에 2 로그 3의 5 마이너스 3 로그 3분의 1의 4 마이너스 2 로그 3의 20 이 9의 거듭제곱에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얘네들에 대한 연산 값이 나와줘야 되고요. 모르긴 몰라도 여기 3과 여기 3분의 1과 여기 3이 전부 로그 3으로 통일이 될 겁니다. 로그 3으로 통일이 돼서 연산이 이렇게 돼서 나올 테고, 그러면 이게 9승에 이렇게 걸려 있을 텐데, 알고 보면 저 9라는 건 3의 제곱에 해당하므로 2로그 3의 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2를 없애서 이쪽에 제곱으로 이렇게 올리고 3의 로그 3의 얼마는 이 결과의 제곱 진수가 그대로 떨어지면 된다 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허투루 들은 사람들은 지금 이게 몸에 안 뱄을 수 있는데, 이겁니다. 이 얘기. A의 로그 A의 n은
결국 이 진수가 바로 떨어지는 것을 뜻한다 라고요. 이 로그가 원래 자리가 여기라고. 원래 자리가 로그는 지수를 말하는 거니까 이런 거 쓰는 거고요. 이제 와서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뭐 3분의 1이 미친데 왜 이게 로그 3으로 통일된다는 거예요?에 살짝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로그 법칙 중에 4번 로그 A의 X의 N승은 N 로그 A의 X라 했는데 지금 이제 지난 이틀간 개념서를 혹시 풀어본 사람들은 이거 말고 얘랑 유사한데 이런 애가 하나 있는 거 봤을 거예요. 로그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M 거듭 제곱이 되고 여기에 N 거듭 제곱이 되고 그러니까 진수에도 거듭 제곱이 있고 밑의 수에도 거듭 제곱이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 떨어지는 것이 이렇게 갈라보면 그러니까 요 앞에 1이 있는데 그걸 1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그 녀석의 분자의 위치로 가서 떨어지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듭 제곱은 요 앞으로 또 튀어나가는데 이거 뭐라 그러냐 분모에 가서 떨어집니다. 분모에. 그래서 이 결과가 m분의 n 로그 a의 b로 바뀌어요. 이 점을 활용하면 예를 들어서 로그 3분의 1의 x라는 애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로그 3의 마이너스 1승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수의 확장에 의해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승이다. 그럼 이 마이너스 1승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는데 사실 뭐 마이너스 1분의 1이나 1분의 마이너스 1이나 다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로그 3의 x로 바뀌어요. 역시나 이제 여기서부터 파생된 건데 요 공식도 이제 같이 내지는 이게 더 일반화된 공식이다라고 생각하고 4번 공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밑의 거듭제곱, 진수의 거듭제곱.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여기까지는 연산인이 중요하지 않고 이게 여기 봐라. 이게 웃긴 게 로그에 대한 증명하고 문제를 냈는데 사실은 그냥 니네가 외워야 되는 공식을 증명한 거예요. 공식을. 이 로그 A의 X의 N승은 왜 N이 앞으로 떨어진 것처럼 나오는가에 대한 논리성을 쫙 이렇게 써놓은 거지. 그러니까 당연함을 찾아 들어가면 돼요. 당연함. 왜?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여기도 보면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저런 박스 나오잖아. 이게 이 박스 지금 이거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런 거는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딱 문제를 하나 풀고 나면 그 자체가 나에게 지식을 하나 전달하기도 합니다. 난 그렇게 얻은 지식이 정말 많아. 정말 내가 이제 사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 머리를 벗어나는 범주의 무언가 어떤 공식 내지는 뭐 유도 과정 이런 것들 또는 꼼수 이런 것들을 어디서 얻었느냐 이렇게 증명 문제를 보다가 이 너무 신기하고 이 공식이 그렇게 해서 이제 왜 그런가를 하다가 얻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것도 이제 쭉 증명을 한 건데 결론은 A의 로그 B의 C는 C의 로그 B의 A와 같은 거다. 그러면 물론 내가 너희들한테 지난 그 개념 시간에 설명해줬던 공식이긴 한데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면 하나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걸 노트에 적는 거라고, 수학 노트에. 짜잔. 로그
20의 5가 무리수임을 증명한 것이다. 어디서 뭔가 이렇게 서늘한 기억이 나지 않아? 뭐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절대부등식, 예. 부등식 하에 절대부등식의 귀류법, 예, 귀류법. 여기도 얄짤없이 귀류법입니다. 뭐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건 걔가 유리수라 가정해보자. 예, 유리수라 가정했더니 여차해서 모순 나온다. 왜 모순이냐? 무리수인화를 유리수라고 그랬으니까 모순이 나오지. 라고 끌어내는 겁니다. 귀류법의 그 논리 자체가 이해가 안 갔던 사람들은 이런 거에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손도 못 대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박스 안의 과정은 지금 헛소리를 유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귀류법은 억지 가정을 했으므로 그 결과가 모순이어야 한다. 는 거고. 자, 요게 이제 그 상용로그라는 직접적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 만날 수 있는 상용로그 문제. 보세요. 40이 있는데 40에다 로그를 씌웠어. 근데 로그에 밑이 없네? 그럼 상용로그란 뜻이지. 로그 40을 했더니 어떤 정수와 더하기 알파, n 더하기 알파로 쓸 수 있는데 n은 정수이고 알파는 0 포함 1 미만의 양의 소수이다. 예, 공식적인 용어로는 지표와 가수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지표와 가수이다. 이 값은 얼마인가? 라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 수업이 이제 온전하게 이해가 돼서 자기 자신에게 녹아 들어간 사람들은 딴 건 몰라도 이 자리에다가 1을 바로 쓸 수는 있습니다. 1 더하기 알파로 쓸 수 있어요. 물론 잘 안 되겠죠. 잘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잘 들어봐요. 얘가 왜 1이냐? 1이냐 하면 내가 이 40이라는 녀석을 한 자리의 소수와 10의 거듭제곱으로 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40을. 그럼 어떻게 쓰지? 민혁아 어떻게 써야겠니? 한 자리의 소수와 10의 거듭제곱으로 쓴다면. 그치? 그러니까 4.0 곱하기 10의 1승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253이 있으면 이거는 2.53 이게 한 자리의 소수라는 거예요. 한 자리의 소수. 1의 자리수 한 자리를 나타내는 소수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쓸 수 있다. 51,227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5.1227 곱하기 10의 4승으로 쓸 수 있다. 아시겠어요? 네. 그때 요놈이 바로 얘입니다. 그걸 지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 딱 있잖아. 40 하면 내가 저거 4.0으로 바꾼 다음에 10에 몇 승을 곱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민혁이 말대로 11 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1. 10에 1승. 그래서 지표는 1이 돼요. 지표는 1이 돼요. 거꾸로 말하면 지난번에 내가 너희한테 소개를 할 때는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어떠한 숫자, 내가 모르는 숫자에 상용로그를 씌웠을 때 정수와 양의 소수가 등장을 하면 이 정수를 바라보면서 그 정수에 1을 더한 녀석이 요놈의 자릿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자릿수야? 지성아, 이게 몇 자릿수야? 2자릿수. 그러니까 이거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된다고. 요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고요. 연습하기 나름이에요. 예. 이해가 됐건 말건 이게 사실은 이해된 거랑 내가 실제 사용하는 게 좀 이렇게 차이가 있다니까. 괴리돼 있어요. 사실은 이해가 됐으니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돈은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발명되었다. 돈에 대해서 이해한 거지. 그 이해했으니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두 자리의 숫자이면 요 자리가 여기 있는 정수가 그 자릿수보다 하나 작은 정수가 돼요. 이해돼? 예. 아따 별거 아닌 얘기 길겠다. anyway, 난 너희가 이제 요 정도에서 반사적으로 여기까지는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사실은 상용로그 2의 거듭제곱을 0.3010으로 기억하고 있다면요, 실상 이 뒤도 로그 4 저거 이건 여기까지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면 이 녀석이 사실은 소인수분해에 보면 2의 제곱 곱하기 10이잖니? 2의 제곱 곱하기 10이니까 얘는 2 로그 2 더하기 로그 10 이렇게 되는데, 2 로그 10이 바로 1이고요. 로그 2가 0.3010이기 때문에 그걸 2배 하면 6020이 되죠. 그래서 1.6020이 맞아요. n은 1이고 알파는 0.6020이다인데, 지금 이 질문을 보면 의도가 그게 아니에요. 의도가 그게 아니고 딱 여기까지가 의도입니다. 여기까지가 의도예요. 그래서 일단 n은 1이다. n은 1이다. 그리고 알파는 어차피 무리수니까 알파는 하면 1을 저쪽으로 넘기는 거지. 그러면 얘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지? 로그 4 플러스 1인 녀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알파는 로그 4 여기까지가 목적이에요. 왜? 왜냐하면 얘가 10의 n승과 10의 알파승, n승은 정수니까 금방 구해서 넣으면 되는데 10의 알파승을 물었단 말이야. 그게 상용로그의 정의거든. 정호야, 이거 지수 정의로 바꿔줘. 지수로 바꿔달라고. 지수로 전환. 이런, 또 까먹었다. 저씨. 로그의 정의가 여기 있는 미친 10의 나를 거듭제곱으로 올리면 그게 4가 됩니다의 정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걸 지수로 바꾸면 10의 알파승이 4예요 이런 뜻이라고. 알겠어? 이 로그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알파라고 냈잖아. 그러니까 이 알파가 지수승이라니까, 본질이. 여기 있는 밑에 이거 지수승을 냈을 때 4가 나온다고. 알겠어? 너 지난 시간에 이 질문에는 답을 잘 했잖아. 이 질문에 2에 3승하면 8이 된다고. 그걸 똑같이 질문한 거야 지금. 10의 알파승은 4이다 라고. 알겠죠? 네, 그래서 요 질문은 요 녀석을 4로 바꾸는 게 포인트입니다. 10의 알파승은 4로 바꾸고, 그 다음에 n자리엔 2를 넣었으니 이거 10 더하기 4, 10 빼기 4 이렇게 계산하자는 거죠. 네, 상용로그를 몰라도 풀 수 있는, 상용로그 내용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녀석. 요것도 말뜻만 해석하면, 잘 들어봐. 자연수 n에 대해 있어. 자연수 n이 있어. 내가 모르는 애야. 모르는 애한테 상용로그를 씌우면 우리가 정보를 획득하는데, 그 정보가 나한테 두 가지가 주어진다고. 그 중에 정수 부분, 이걸 씌웠을 때 이제 정수, 양의 소수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두 가지가 나한테 정보인데, 정수라는 녀석의 정보가 뭐냐면, 그 정수에 1을 더하면 이 n의 자릿수가 나온다야. 자릿수가 나온다. 지성아, 이 몇 자릿수야? 한 자릿수야. 그러면 이거에 로그를 씌워서 나온 정수는 얼마였을까?
0이지. 그렇지. 정호 마음이 급하다. 정호야, 111은 몇 자리수야? 112자리수야? 죽겠다. 너 몇 자리수인가를 모르지 지금. 3만 아니 웃지 마, 이 새끼야. 어느 거더라? 이건가? 아. 32,542를 몇 자리수라고 불러? 다섯 자리수. 2,541은 몇 자리수야? 네 자리수야. 내 질문은 111은 몇 자리의 수인가? 세 자리수. 정신 차려. 정수를 FN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근데 그때 요 n의 자릿수가 얼마인지를 알면 이 정수라고 하는 f의 전체 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여기가 세 자리잖아. 세 자리. 그러면 111에 로그를 씌워서 나오는 정수 값은 얼마일까? 아우! 2 아니면 4인데, 그죠? 헷갈리지? 헷갈릴만 해. 많이 헷갈려, 해. 네, 많이 헷갈려, 해. 좋아. 그러면, 이때를 대비해서, 이해는 이해대로 했는데, 그 이해된 거를 막 머릿속으로 굴리고 순간적으로 얘가 답이 이렇게 나오려면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요때도 요령이 있어요. 어떤 요령이 있느냐? 로그 100. 자, 이건 수가적으로 암산할 수 있어. 정호야. 너만 너무 괴롭혀? 근데 네가 못했잖아. 그럼 승현이 괴롭힐까? 승현아, 로그 100은 얼마야? 그럼 다시 질문할게. 100은 10의 몇 승이야? 2승. 그러면 로그 10의 2승이야. 그럼 2가 이렇게 떨어질 거야, 앞으로. 그지? 그럼 2 로그 10인데, 이 상용 로그면 여기 얼마 생략돼 있다고? 10이 생략돼 있어. 그럼 로그 10의 10은 얼마야? 1. 그럼 지우면, 그러니까 내 질문, 로그 100은 얼마야? 2야. 예. 알겠지? 아, 어렵다. 뭔가 진행이 안 돼. 자, 로그 100은 2야. 로그 100은 2야. 로그 1000은 정우야, 로그 1000이 얼마야? 3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100에서 1000 사이에 있는 수는 다 정수가 얼마일까? 2라는 거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1, 2, 3, 4 하는 단위를 외우고 있다가 내가 알고 있는 단위와 단위의 사이에 그 아이가 놓이면 얼마다, 정수는 얼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111은 요거 간신히 넘은 애잖아.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는 다 2점 얼마들이라고. 라고 기억을 한다면 111이 로그의 진수로 들어갔을 때, 로그 111 됐을 때 나오는 정수 부분을 FN이라고 하면 그 FN의 값, 즉 요 값이죠. 요 값은 2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한 자리 0, 한 자리 0, 한 자리 0.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숫자가 변하게 되는 순간이 딱 두 번밖에 없는 거지. 10과 100에서 한 번씩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10에서 최초로 1이 된 후에 1111111만 계속 나가다가 이게 F 안에 100이 들어갔을 때 최초로 2가 되고 그 다음부터 2에 나오고 끝나는 거죠. 걔네들 다 더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0이 몇 개, 1이 몇 개, 2가 몇 개인 거 세달라 라는 뜻. 알겠죠? 그러니까 말귀만 알아들으면 돼요. 말귀만.
말기, 이거 말기 못 알아듣는 이유가 요 함수 표현 때문에 요런 약속들을 못 알아먹어서 그래요. 은근히 어렵다? 나중에 한번 시도해봐요. 시도해봐요. 아, 이게 개념서에도 있던가, 이거? 예전에는 정석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정석의 필수 예제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요거 나중에 해봐요. 예. 되게 안 돼. 이거에 10분 정도, 이거 계산해냈는데, 이걸 AB로 표현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렸는데 못했다. 내가 인정할게. 아니, 용서해줄게. 왜냐면, 나도 못했으니까요? 내가 못했으니, 뭐, 니네 못하는 건 당연하지. 이것도, 난이도 중에서 상까지 만들 수 있어, 얘. 은근히 어려워. 있어? 그러니까 뭐 로그 3의 2가 얼마, 로그 5의 3이 얼마 이렇게 서로 매칭이 안 되는 숫자의 로그를 내준 다음에 어떤 걸 A, 어떤 걸 B라고 한 다음에 또 말도 안 되는 밑에 말도 안 되는 진수를 갖다 놓고 이걸 AB로 표현하라는 거야. 밑변환 공식을 사용하면 되긴 되는데 이렇게 뭔가 패턴이 있어요. 원활한 진행이 필요해요. 그걸 얻어낼 때까지는 연습이 좀 돼야 된다. 이거 되게 유명한 모의고사 문제 있는데 여긴 안 나온 것 같고. Anyway, 예. 양변의 로그를 씌운다라고 하는데, 너희가 함수의 개념을 함수의 용어 정의를 알고 있다면, 함수를 씌운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함수를 씌운다. 그러니까 로그라는 이 대상이 하나의 펑션이에요. 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등호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A와 B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펑션의 동일한 함수면 그것을 양변에 씌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같다라는 동치 변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양변을 제곱한다도 그런 뜻이야. 제곱도 하나의 펑션이에요. 함수예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한다. 근데 이제 초딩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이거잖아. 이렇게 해서 이래놓고 양변을 제곱해 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분배고 아니야. 등호의 양변이에요. 등호의 양변. 그러니까 이건 같을 수 없고 이게 같을 수 없고 A와 B 더하기 C가 서로 같은 거다라고 하면 A를 제곱하듯이 B 더하기 C를 제곱하는 게 서로 같은 거지. 이게 양변의 함수를 씌운 거예요. 로그는 대표적으로 씌울 수 있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주어져 있는 A의 세제곱, B의 제곱은 1. 앞으로 이런 녀석이 등장을 하면 여기 있는 거듭제곱과 여기 있는 곱하기를 로그를 씌우면 얘네들이 다 분리될 수 있어요. 로그 A의 세제곱 B의 제곱은 로그 A의 1과 같다. 이렇게. 양변에 로그 A를 씌웠어. 그러면 이 로그의 법칙에 의해 얘네 둘이 3 떨어지고 로그 A의 A 더하기 2 떨어지고 로그 A의 B는 로그 A의 1은 0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녀석은 1이죠. 그래서 로그 A의 B는의 표현이 가능하고 그게 얻어지면 이제 요걸 가지고 또 하라는 소리죠. 알겠죠? 민혁이는 풀어봤으면 넘어가는 중간에 네가 뭔가 설명을 요구할 게 있으면 얘기해라. 알겠죠? 이제 연산 충분히 훈련시켰다 싶으면 등장하는 게 인수분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것도 그렇네요. 항상 이런 식으로 양념으로 등장하는 거야. 양념일지 프라이팬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2차 방정식에 관련된 이론은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근해 분리 등장하기 시작하고 또 절대 부등식 등장하고 좀 전에도 봤지만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는 상용 로그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상용 로그의 값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로그라는 것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책상에서도 로그의 개념과 상용 로그는 두 단원으로 분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다른 단원 하나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실상 로그 문제에서 고난도 문제는 거의 다 상용 로그에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예. 물론 옛날만큼은 아니에요. 옛날만큼은 아닌데 지금 이제 비중이 많이 줄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수능이 그렇다는 얘기고 학교 내신에서는 얼마든지 상용 로그가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죠. 보십시다. 이렇게 준다고요. 로그 2는 0.3010이다. 무슨 뜻이라고? 10에 0.3010 거듭 제곱을 하면 그 결과가 2가 된다. 라고 쓰는 거예요. 로그 2, 로그 3. 이거 두 개는 싫어도 이런 식으로 문제 맨날 앞에 또는 단에 등장하기 때문에 싫어도 외워져. 그랬을 때 이제 로그 5와 로그 72의 계산을 하여라 라고 하면 이거 지난 시간에 살짝 보여줬는데 뭐 이딴 식으로 하는 겁니다. 로그 2부터 시작해서 로그 9까지는 딱 세 가지 로그 2와 로그 3과 로그 7만 외우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유도 가능이다 라고 했는데 그 중에 로그 5에 해당하는 애 2, 3, 4, 5에 해당하는 애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라고 하면 5가 2와 함께 곱을 하면 10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봐봐 로그 10이 얼마라고? 로그 10이 1이라고요. 로그 10이 1인데 이 10이라는 애가 2 곱하기 5로 되어 있으니까 로그의 이제 성질에 의해서 로그 2 더하기 로그 5는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로그 5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로그 2를 물어보면 로그 2는 1-로그 5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고 지금처럼 로그 2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로그 5를 물어보면 1-로그 2가 바로 로그 5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3010이 되고 0.6990인데 지금은 문제로 나오지만 사실은 로그는 그냥 외우고 있는 거예요. 외워져요. 0.6990이 된다. 그럼 72 같은 경우는 소인수분해 하는 거죠. 뭐. 72. 얘가 얼마냐? 2, 36, 6, 12, 8, 9, 72. 8, 9, 72. 그죠? 그럼 2의 3승과 3의 제곱이니까. 2의 3승과 3의 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녀석은 3 로그 2 더하기 2 로그 3이 돼서 여기다가 0.3010 여기다가 0.477을 넣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는 소리다. 알겠나? 아까 얘기한 지표와 가수. 우리한테 이런 애가 주어지잖아요. 로그에다가 어떤 숫자를 딱 씌워놨는데 그 결과가 얼마래? 라고 하면 여기서 굉장히 당연한 결과가 있어요. 당연한 결과. 그게 뭐냐면 정호야 얘가 몇 자리수야? 두 자리수지.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이것의 상용 로그 값에 정수가 1이다. 지표가 1이다. 그러니까 실상은 이 1은 얘가 두 자릿수이면서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우리한테 주는 실제 정보는 뭐냐면요. 7.61이라는 한 자릿수.
가수가 상용로그 값이 0.8814이다 이거예요. 이걸 준 거예요. 이걸 7.61의 로그 값은 0.8814이다. 뒤에 이제 상용로그 표 찾아보면 나오겠지. 이걸 준 상태에서 나머지 중에서 이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봐봐. 이 수의 배열이 똑같지. 이거 761, 761 똑같죠? 그러면 결국 이 761이라는 건 요 녀석에다가 곱하기 10의 제곱을 한 거잖아요. 네, 10의 제곱. 그 상용로그에다가 10의 제곱을 곱했다는 건 더하기로 따지면 그냥 2를 더한 거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얘가 세 자리 수이니 얘가 정수값이 2이다. 맞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8814라는 가수를 가지고 있으면 그 녀석의 수의 배열은 7과 6과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다만 몇 자리 수인가? 이게 두 자리 수면 1.8814, 세 자리 수면 2.8814, 한 자리 수면 0.8814. 이게 가수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가수인 거야. 이 진수, 진짜 숫자를 대변하는 가짜 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 자리수, 761이라는 배열을 가지고 있는 네 자리수다 라고 하면 여기 정수가 3 되는 거. 이것도 맞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정답은 바로 3번인데 3번이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아요. 이게 딱 봐도 옳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소수점 이하로 내려가잖아. 그러면 여기 8814라는 숫자가 등장할 수가 없어. 왜 등장할 수가 없냐면 원래 지 가수는 양의 소수여야 되기 때문에 0.8814가 더하기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더하기로. 네, 이게 소수점 한 자리로 내려갔다는 뜻은 정수가 얼마라는 소리?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입니다. 지표가 마이너스 1이고 더하기 0.8814라서 뒤에 0.8814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 이해돼요? 네, 결국 이 두 개가 계산되고 나면 마이너스 0.1186이 되겠죠. 마이너스 1에서 0.8814를 더한 값. 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1186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1186이고요. 네? 1186이고 이걸 정수와 양의 소수로 바꿔주면 여기다가 1을 더하고 여기서 1을 빼면 되지. 여기서 1을 뺀 만큼 여기다 1을 더하면 되지. 그래서 실제로는 마이너스 2 더하기 0.8814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이게 진짜 지표와 가수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그 숫자에 지표와 가수를 이런 식으로 썼는데 지표가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냐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가 0.8814 이내의 수의 배열은 다 761이라니까. 761인데 지표가 마이너스 2면 요렇게 되는 거죠. 0.0761. 그래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7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승현아, 이거 무시하고 요런 아이고 네가 7.61의 가수가 0.8814라는 거 알았어? 그럼 얘를 지표와 가수로 더하기로 쓰면 어떻게 될까? 예. 네. 정수와 양의 소수로 쓰면 안 듣고 있었지 여태.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니까. 이게 네가 어느 순간 관람 모드로 들어간 거야. 관람 모드로 들어가면 갑자기 나한테 질문이 던져졌을 때 네가 이 안에 지금 내용 안에 들어와 있질 않았어 가지고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에이씨. 로그 7.61이 0.8814로부터 로그 76.1 요 소수점을 이쪽으로 하나 옮긴 두 자리는 1 더하기 0.8814가 된다고요. 761 이게 세 자리수가 되면 지표는 2, 가수는 0.8814가 된다고요. 7610 네 자리수가 되면 지금 7.61, 76.1, 761, 7610은 다 761이라는 배열을 가지고 한 자리씩 늘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는 변하고 뭐는 그대로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의 올바른 표현은 마이너스 1 더하기 0.8814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올바른 표현은 마이너스 4 더하기 0.8814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타난다. 그 지표 그대로 읽으면 돼요. 음수일 때는. 정호 알아듣고 있어? 그러면 정호야 요거를 올바르게 쓰면 마이너스 2죠. 예, 마이너스 2 더하기 0.8814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게 음수의 지표와 양해소수를 써주겠어.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 써주고 이걸 두 개를 계산해 버린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마이너스 1.1186. 이것도 요 둘을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3.1186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끝났어? 우와, 이 정도로 끝내는 거야? 오, 진짜네? 오, 진짜네? 이걸로 끝낸다고?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이거 너희들 필수 예제도 있는 것으로 알아. 예, 상형 로그의 시그니처 문항이에요. 예, 상형 로그 하면 딱 이 문제부터 떠올라요. 맞아. 뭐냐면 와, 저렇게 친절하게 써줬네. 차가 정수가 되도록.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요. x의 범위를 주고 그 x를 가지고 거듭제곱을 하거나 거듭제곱 근을 씌우거나 한 두 결과를 내놔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지. 예. 양의 소수 부분, 일명 가수가 같을 때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예. 너희들의 필수 예제는 아마 이런 질문으로 되어 있을 거야. 두 개의 상형 로그 값이 양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 그걸 사실은 문제풀이 용도로 바꾸면 이 말이 돼요. 차가 정수가 된다. 차가 정수가 된다. 왜냐하면 로그 x제곱이라는 아이가 있다고 해봐. 1에서 100 사이에서 수를 하나 꺼낸 다음에 그 수를 제곱을 하는 거야. 그 제곱한 애를 상형로그를 씌우면 어떤 숫자든 간에 상형로그를 씌우면
정수와 양의 소수 파트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렇게 지표와 가수지. 얘도 로그 루트 x 그 뽑아낸 숫자에다 고스란히 루트를 씌워가지고 상용 로그를 걸면 얘랑은 다르겠지만 어떤 정수, 지 자릿수를 나타내는 정수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양의 소수 파트가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얘가 그렇게 조건을 준 거야. 양의 소수 부분이 서로 같다고, 똑같다고. 아까처럼 여기가 0.8814 나왔는데 여기도 0.8814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건을 우리가 어떤 수식화 해내는 방법이 잡아 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 빼면 이 부분이 이렇게 똑같다니까 지워지고, 이 결과가 정수 빼기 정수 하니까 정수가 된다는 거죠. 요 사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현수가. 다만 이게 재밌는 게 요 둘을 뺐을 때 같은 밑의 로그에 거듭 제곱만 달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2가 앞으로 떨어지고, 루트는 2분의 1승이니까요. 2분의 1승이 앞으로 떨어진 다음에 빼주면 여기가 2분의 3배 된 로그 x로 바뀝니다. 이렇게 2분의 3배 된 로그 x가 정수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근데 얼마인 줄 알고 그게 정수라는데 정수가 한두 개야? 어떻게 찾아? 라고 한 것에 대한 해결이 그 앞에 나와 있어요. 저 앞에. 예, 여기에. x의 범주를 줬잖아. 그러니까 10에서 15 사이에 있는 양의 정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11, 12, 13 이렇게 셀 거 아니야. 그것처럼 1에서 100 사이에 있는 x면 그것에 상용 로그를 씌운 것은 여기다 상용 로그, 여기다 상용 로그, 여기다 상용 로그를 씌운 거라서 로그 1, 즉 0이에요. 그리고 승현아, 로그 100이 얼마라고? 2예요. 아, 막 찍어. 로그 100은 2예요. 이렇게 나왔죠? 근데 내가 필요한 건 2분의 3배 된 로그 x죠? 여기다가도 양변에 다시 2분의 3배를 해. 2분의 3배, 2분의 3배, 2분의 3배를 해. 그러면 0, 2분의 3배 된 로그 x에 2분의 3배를 곱하면 3이 되죠. 이렇게. 자, 됐잖아요. 내가 2분의 3배 한 로그 x가 정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2분의 3배 된 로그 x가 알고 보니 0에서 3 사이에 있다는 거야. 정보 자꾸 딴 데 갈 거야? 그래서 그러면 정수를 좀 더 구체화시키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연아, 될 수 있는 정수? 1 또는 2가 될 수 있죠. 그게 정답이에요. 0에서 3 사이에 있는 정수라니까. 예. 1 또는 2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2분의 3 로그 x가 1이 될 수 있고, 따라서 그때의 x는 10의 3분의 2승이고요. 요거를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서 지수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분의 3의 로그 x가 2가 될 때 라는 건 로그 x가 3분의 4가 된다는 뜻이라서 x는 10의 3분의 4승이 됩니다. 이 두 개의 x가 우리가 찾는 x였고 그 모든 x값의 곱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둘이 곱하면 돼요. 이 두 개를. 그럼 이 둘을 곱하면 또 밑이 10이니까 지수 두 개가 더해지겠죠. 3분의 4와 3분의 2를 더하면 3분의 6, 2가 됩니다. 그래서 10의 제곱, 즉 100이 답이에요. 저게. 아시겠어요? 지금 이 일련의 과정, 이 일련의 과정을 외워도 좋아요. 로그 문제를 풀면 반드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예, 일단 이 풀이 방식을 외우면 좋든 싫든 사용하게 되고 사용하게 되다 보면 여기서 숫자가 살짝 식이 살짝 변형되는 건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돼요. 언젠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풀이법을 외워둘 수 있도록 한다. 시그니처 문항이라고 그랬어요. 야, 이걸 또 한 문제로 끝내버리네. 진짜 로그가 약화되긴 했군요. 아, 여기 하나 더 있다. 예. 근데 이번에도 두 개의 로그를 뺀 다음 값이 정수가 되도록, 그러니까 양의 소수 부분이 서로 같도록이라는 표현을 안 쓰려고 애를 쓰는 거네요. 예. 원래 이렇게 딱 용어가 교육과정상에서 옛날에 지표와 가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던 단원이 어느 학년도로 넘어가면서 지표 가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시오라는 그 교육부의 지침이 나오면 약화된다는 뜻이에요. 예, 거기가 약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용어가 많이 약해졌어요. 많이 약해졌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건 평가원에 대한 지침이고요. 너희들 학교 선생님들의 나이가 거의 나랑 비슷함을 감안하면 다 우리 때 상용로그 얼마나 힘들어 했었나 어려워했었나 거기에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나오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 상대평가 내신에서는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뭐 말로 짚을 수 있는 문제들일 것 같아요. 이거 어서 한번 본 것 같지 않냐? 지수에서 봤죠? 지수에서 내가 뭐라고 했었나 기억을 해봐요. 내 삶과 아무 상관없는 공식이 하나 나온다. 그 공식이 나오면 이 공식의 윗부분을 보면서 인덱스를 달아주면 된다. E는 에너지구나. M은 규모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에는 이제 그 인덱스 달아놓은 자리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나한테 요구를 하게 된다. 그게 지수를 사용하면 지수 문제가 되는 거고 로그를 사용하면 로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의 문장제들입니다. 핵심은 쫄지만 않으면 돼요. 쫄지만. 용기만 있으면 돼요. 용기만. 이거 지구과학 선택한 애들은 좋아할 문제지. 지구과학 처음에 이제 별의 밝기, 상대 등급, 절대 등급 나오니까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나도 웃긴다. 과학 8개 과목을 다 했던 나로서는 전부 다 익숙합니다. 이것도 쫙 하고 밑에서 찾아. 내가 뭐 증기압이니 응축이니 알게 뭐야. 인덱스를 해서 찾아. 그리고 아래에서 이제 해당 놈에다가 집어넣어. 그리고 원하는 바를 찾아내. 대부분 이렇게 분수로 나오거나 아니면 뭐는 뭐의 몇 배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이런 식이다. 패턴을 알게 되면 문제가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여기도 어김없이 반감기가 등장을 할걸요? 반감기 없냐? 반감기? 이런 게 다 반감기 문제랑 비슷한 거예요. 예. 요걸 19% 감소한다 그랬는데 이걸 2분의 1로 만들면 그게 반감기야. 예. 똑같은 얘기예요. 세균 배양하면 10분마다 2배로 증가한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매출 3배가 되었다. 10%씩 감소하고 10%씩 감소하고 5년 동안 10%씩 감소하고. 하여간 뻔한 문제들, 뻔한 여기까지네요. 자, 대충 훑어볼 만한 문제들 훑어봤습니다. 필히 자기 힘으로 다 풀어봐야 되고요. 자기가 가진 유형별 문제집이 설사 센수학이 아닐지라도 이 영상을 잘 보고 있다가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가 풀던 문제집에서 해설이 잘 이해 안 되거나 못 푸는 문항이 나오면 이 영상을 찾아서 다시 한번 돌려보고 거기서 해당 문제의 풀이를 배운 다음에 문제를 풀면 돼요. 알겠죠? 마치겠습니다.